구슬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이화보살,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 새 식구가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더욱 풍성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갈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두만신 이화보살입니다. 미스터리 서클에 합류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부담도 되지만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화보살 선생님께서는 무당이 되신 지 23년 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공도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미스터리 서클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앞으로 미스터리한 무속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합류한 이화보살 선생님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악기입니다. 문 밖은 다른 세상. 문을 열면 그곳엔 악귀가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삶을 보냈거나 돈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살인을 많이 하거나 악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악기로 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원한을 갖고 자손들에게 빙의이 되면서 남의 거를 자꾸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거나 10년 넘게 폭식을 하게 만들었는데 남자들이 단명하거나 어린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가란다고 해도 끈질긴 악기가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귀신은 피냄새를 좋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설픈 실력으로 천도를 하거나 테마를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것 같아서 회유하면서 타협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압적인 테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내. 선생님들 혹시 드라마 악기 한번 보셨나요?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악기에 나오는 귀신들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 무당들은 대부분 아는 귀신이기도 한데 정말 고증을 잘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귀신 이야기라서 그런지 드라마를 본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무당은 귀신이 일상이잖아요. 오히려 드라마에는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악귀에 나오는 악기들과 현실 세계의 악기들은 어떤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던 귀신이 바로 원한기인데요. 사람들은 원한기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더라고요. 원한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삶을 보냈거나 억울하게 죽은 경우에는 원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한 갖고 죽으면 다 원한기가 되냐 하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죽을 때 신나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치. 어떤 사람이든 죽을 때 원한을 갖기 마련인데 그 원한을 내가 품고 저승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이승에 떠돌면서 내가 그 원한을 품은 원한기가 되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원한기들은 생전에 돈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죽은 경우도 있고 특이했던 경우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여자에게 겁을 주겠다고 죽는 신용을 하다가 진짜 죽어서 원한기가 된 원한기도 있었는데요. 여자와 이루어지지 못한 원한을 갖고 자손들에게 빙의이 되면서 자손들을 바람둥이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죽었을 때 당시의 감정이 어떤 귀신을 만드는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정말 심하게 갖고 죽었다고 하면은 그 귀신은 원한기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원한기는 자기에게 원한을 준 사람에게 접근을 하기 마련이에요. 열병으로 죽은 아이가 원한기가 된 걸 봤는데 이 형제들 곁에 머물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플 때 형제들이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를 빼고 가족이 행복한 그 모습에 이 아이가 원한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술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원한을 풀고 또 천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계가족한테 머무는 원한기는
지켜주러 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조상손이 가시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죽은 귀신이 이승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자꾸 만지게 되면 그 자체가 탈이 되는 것 같아요. 옳습니다. 맞아요. 이승과 저승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일도 안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벌써 40년이 흘렀거든요. 어린 딸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원한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한기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아버지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10년 전부터 신명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계세요. 근데 이승을 떠도는 원한기가 무조건 자기가 원한을 가졌던 사람한테 빙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기가 죽었을 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한테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원한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미운정, 고운정이 있다고 하듯이 귀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아무리 원한을 품고 있어도 자기 때문에 또 가족이 다치는 건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다른 귀신으로부터 또 지켜주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패도 내가 팬다는 마인드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동생을 대신 구해주니까 원한기가 미련 없이 떠나는데, 현실에서도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천도를 합니다. 생전에 외도를 했던 엄마를 싫어한 딸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마 영가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원한이 돼서 딸 곁에 머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구슬하는데 딸이 엄마 영가를 계속 외면하는 걸 겨우 설득을 했고 엄마 영가의 한이 풀렸던 적이 있어요. 만약 원한기 같이 악기를 어설픈 실력으로 천도를 하거나 테마를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들은 원한기 테마가 어렵지 않으세요? 이 원한기는 어떻게 어르고 달래느냐가 무조건 관건이에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무조건 테마를 할 게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면 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악기 중에 원한기가 가장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게 귀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한기는 어떤 기교를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천도하거나 테마하는 것보다 자손들과 영가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달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테마를 할 때 대부분 강압적으로 무조건 하진 않는데, 우리가 또 귀신도 예의가 있어요. 맞아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충분히 어떤 원한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버티거나 간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하고 맞아요. 무당을 또 속이려고 들 때가 또 많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강압적인 테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원한기는 조금 익숙한 귀신일 텐데 더 생소한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악인데 우리가 이제 걸신을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걸신이 바로 악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귀신인데, 요즘은 아기 같은 귀신이 생기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진짜 굶어 죽은 귀신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구슬하는데 집안 자체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딸이 밥을 솥단지째로 먹고 폭식을 하고 밥을 안 주면 난폭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딸의 증상도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굶어 죽은 아기가 이 30대 젊은 여자에게 빙의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구슬했는데, 이 아기가 이 여자를 10년 넘게 폭식을 하게 만들었는데, 회사 사물함에다가 과자를 쌓아놓고 먹게끔 하고 회사 사람들 막 상사랑 직원들 다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나중에는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폭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걸 스스로 자기가 절제를 하려고 해도 길게 가봐야 2, 3일. 근데 그 이상 절제를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막 집어 던지고, 유독 애기들이만 먹는 것만 폭식을 하는 거야. 귤상 차릴 때 와가지고 점을 다 보고 결국은 국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폭식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저는 아직 아기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식탐이 많은 귀신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우유나 사탕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 태아령 빙의도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아기에 빙의된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로 아기의 빙의가 되면 도벽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기가 들렸을 때도
남의 거를 자꾸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이제 막 혼잣말 막 하고 이제 세상 이런 일에 보면은 집에다가 다 갖다 놓고 맞아, 막 맞아. 쌓아놓고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이지만은 아기에 조금 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는 못 먹고 죽은 한이 있기 때문에 잘 대접해 주기만 해도 한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줘서 달래고 원하는 게 있어서 아기가 된 거니까 그 한을 이야기하라고 회유하면서 타협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실제로 구슬하게 되면 뒷전상을 차려요. 개갓집 조상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온 귀신이나 허주 잡신들이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이제 뒷전상을 찾아서 그쵸. 풀어 매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살아서 못 먹은 한을 죽어서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 한을 또 푸념하게 하고 해소를 다 시켜주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객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저런 일이 생기는지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객기는 집 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으로 사실 굉장한 불행한 죽음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어서 악기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준비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면 귀신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객기는 밖에서 죽었어도 가족 곁에 머물기도 해요. 만약 객사를 했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하거나 연고가 또 없는 경우에는 그 터의 지방령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인간이었을 때 그 한을 간직한 채 또 그 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기에 빙의 되면 온 이유도 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악기로 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윤도령 선생님 말씀대로 객기가 밖에서 죽었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귀신은 생각만 하면 저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영이니까. 귀신이 차를 타고 가겠어요? 버스를 타고 가겠어요? 맞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령이 되지 않는 이상 가족이나 지인을 찾아갈 수 있어서 그 점이 객기가 가장 무서운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상은 말이라도 통하지만 객기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무당이 가란다고 해도 말을 안 통하고 끈질긴 악기가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객기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센 개가 있잖아요. 저는 빙의된 지 오래된 객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객기가 몸 안에서 숙주가 돼서 다른 귀신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귀신의 몸집을 불려나가는데 그때 되면 인간은 객기들의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객기가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귀신이 된 지 오래된 객기가 힘이 맞아요. 셀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집신을 신고 갓을 쓴 객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최소 조선시대 수준 아닐까요? 그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객기라면 내공도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 귀신의 몸으로 또 사람에게 장난을 치거나 피해를 끼친 객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별상도령과 이하보살 선생님 말씀대로 이승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제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객기들의 힘이 정말 세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저도 생전에 살인을 많이 하거나 악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죽어서 객기가 됐다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객기가 돼서도 악한 귀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객기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당제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당제를 지내지 않는 마을을 보면 남자들이 단명하거나 어린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10년 주기로 미성년자 아이들이 유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쳐지는 그런 경우도 나는데 지역의 신명을 대우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제는 무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식인데요. 당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신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신명을 대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꼭 무당이 나오는 거고 풍어제다, 그치. 뭐 이제 당제다, 이런 뭐 보호수들 맞아. 이런 거 앞에서 이제 꼭 마을 의식을 치르잖아요. 맞아요. 그 윤도령 선생님 내년에 또 이제 맞아. 그 남해 풍어제 축하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바다에 있는 마을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산 속에 있는 암자 바로 앞까지만 산불이 나고 암자는 너무 멀쩡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신명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명이 있는 동네는 꼭 귀신도 따라붙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 귀신이나 신이나 영이라서 그래서 이 당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귀신들의 잔칫날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지낸다고 해도 귀신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배불리 먹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해코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당제 말고도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장승 얘기까지 나와요. 맞아요. 장승은 동네 어귀에 서서 액을 막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되는데 악기에 대항하는 힘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장승에 남각인 천하대 장군, 여각인 지하여 장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장군이라는 신격을 부여해서 잡기 잡신을 제압하고 천하와 지하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 장승이 제주도에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 제주도의 삼방이 사방 천지에는 악기로부터 제주도 자체를 지켜야 하는데 제주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할머니 이제 제주도에 뭐 여장군이다, 오백장군이다, 제주도 맞아. 할망이 있는데 그 할망께서 혼자 제주도의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500명의 자손을 냈는데 그 자손을 한 곳에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장승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온 마을을 이제 지키게 해서 제주도를 감쌌다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삼방에서부터 유래가 된 게 이제 장승이에요. 별개를 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불상을 모실 때도 그쪽에 이제 자꾸 축원을 해서 자꾸 신의 기운을 불어넣잖아요. 맞아요. 그 마을에서도 당제를 지내면서 자꾸 그 수호신을 자꾸 이렇게 서려 담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화에서 장군님이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백마탄 장군이 나와서 말 타라 해서 지켜주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계룡산에 가면 네. 그 정승 이렇게 네네. 서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뭔가 잠깐이라도 빌면 뭔가 말이 들리고 공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신이 다 있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 경악했던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이 장승 때문에 객기들이 몰려들었다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장승을 도끼로 내리를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목신이잖아. 그래서 저거 주당 맞으면 뒤지면 어떡할까? 진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장승을 베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무당이 모시는 태화에도 또 신명이 깃드는데 오랫동안 마을을 수호한 장승에 신명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승을 베는 행위라니 정말 뭐 미치지 않고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짓이죠. 무서워. 맞아요. 혹시나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객기 없앤다고 따라할까봐 정말 무서운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제 장승에 이제 손에 피를 묻혀서 객기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은 피 냄새를 좋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피 냄새만 맡고 마을로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귀신도 음의 기운, 피도 음의 기운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피를 이용해서 귀신도 모여들게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장승은 신물이기 때문에 귀신이 깃들지는 못하고 신의 영이 깃들겠지만 드라마처럼 피를 이용해서 귀신을 모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방이니까. 특히 무당이 구능구슬을 할 때 여러 동물의 피를 사용해서 험하게 가신 영가들, 조상님들 풀어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객기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어.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땅만 보고 걸으면서 집에 가면 문을 잠궈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땅만 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세요. 아셨죠? 근데 이 실제로 우리가 구슬하고 이제 끝날 때 인사하지 말고 맞아. 그냥 그대로 바로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문자가 와. 선생님 저 섭섭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퇴마를 하거나 우리가 지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르고 나서 뺏기고 나서 머리를 딱 잡아들고 우리가 물을 뿌린단 말이야. 그리고 물을 맞고 그대로 인사하지 말고 가세요. 이러니까 물 맞고 나 질리고 그냥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가래.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어. 근데 이제 따라 붙을까 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이 객기를 피하는 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객기가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굿이 끝나고 귀신을 다 쳐내고 깨끗해진 상태의 사람인데 네. 그때는 제가 집에서 뒤돌아서서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차 타기 전에 침 3번 뱉고 집에 가서 맑은 물 한 잔 드시고 집 가시기 전에 어디도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근데 이런 방식들은 아주 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또 객기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본능으로 죽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객기들이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객기 치려고 이렇게 안 좋은 갈 때 그럴 수 뭐 있을 1,000원짜리를 맞아요, 뿌려라, 맞아요. 10원짜리 10원짜리 뿌려라 이러는데 노중에 객기들한테 노잣돈을 준 비방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신나서 죽지 마시고 그냥 흐린 눈으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생각 끝에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하듯이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무서운 생각을 하면 꼭 주변에 귀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정말 귀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듯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생각으로 지나가는 게 객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반복이 된다면 네. 그 자리에 객기가 있다고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트럭에 치여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대편 횡단보도를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내가 사고 난 자리 바로 맞은편 횡단보도에 피가 범벅이 돼서 한쪽 머리가 이게 다친 으깨진 사람처럼 다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근데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멍 때리면서 거기만 주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만 주시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사고가 나더라고. 나 포함해서. 그게 진짜 그 장소에서 이제 사고를 당한 어떤 계기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객기가 되는데요. 맞아요. 저는 도로에서 죽은 동물 객기가 그 자리에 떠돌면서 계속 사고를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었고 노루가 이렇게 죽은 노루가 있었는데 그게 제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대로 폐차하고 병원 가서 3일 동안 있었죠.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집 밖에서 죽은 객기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직접 무당이 가서 넉건짐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굉장히 험하게 죽은 경우라면 굿당으로 와서 구능굿등을 진행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시청자분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드라마에서 객기를 물리기 위해서 마을 방송에 쩌렁쩌렁하게 굿거리를 틀어놔요. 근데 이거 정말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들은 쇳소리나 징장구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굿하는 소리를 틀어놓으면 귀신 소굴이 되는 거는 치곤 좀 먹기지. 맞아요. 심지어 남자 주인공이 운전할 때 굿을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가락이 좋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신이 들렸다. 금방 귀신이 있다. 이렇게 세뇌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살귀예요. 네. 다음 주 또 시작됐어요. 사람이 죽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자살귀예요. 네. 귀문살이 있거나 음기를 띠는 분들이 우울해지고 가족이 전부 다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아이를 죽여서 잔혹한 방법으로 귀신이 되잖아요. 점사를 볼 때마다 그 영을 꺼내서 썼다는 그런데 거짓말도 잘해. 창문 있다 이러면 없는 상문도 생겨. 진짜 생겨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거울 보면서 거기 있으면 나와봐. 머리에 쪽을 탁 찌고 웬 할머니가 거울이 딱 보이는 거야. 얼굴과 목소리,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둔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이야.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